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노년, 그 기나긴 여정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집입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로 분주할 때는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냈지만 은퇴 후에는 집이 우리 삶의 무대이자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하루하루의 만족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주거비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수입도 없는데 무슨 인테리어야? 고장나면 그때 고치면 되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주거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적절한 시점에 지혜롭게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3살의 김 할아버지는 30년 전 분양받은 낡은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절약은 평생의 신념과도 같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집 안 곳곳이 낡고 고장이 나기 시작했음에도 꼭 필요한 수리만 최소한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혹독한 겨울,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실내 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하며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생활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스며들었고 눅눅한 벽지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를 키웠습니다. 결국 그 지독한 절약 습관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대형 누수 사고로 이어졌고 급기야 악화된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한탄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편안해야 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 할머니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할머니는 집을 자신을 돌보는 또 다른 방법이라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10년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5년에서 7년 주기로 낡은 주방과 욕실을 부분적으로 수리했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가전제품은 고장 나기 전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새 제품으로 미리 교체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쓸데없이 돈을 쓴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늘 웃으며 말합니다. 여기가 내가 하루 종일 숨쉬고 살아가는 곳인데 내 몸처럼 편하고 따뜻해야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할머니의 집은 언제나 햇살처럼 밝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처럼 아늑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놀러오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친구들은 그녀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기 위해 즐겨 찾아옵니다. 할머니에게 집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어주는 기쁨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비단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위 20%의 성공적인 은퇴자들과 하위 40% 은퇴자들 사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상위층 은퇴자들은 집을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쾌적한 인테리어, 편리한 시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전기기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
반면 많은 은퇴자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져도 수리를 미루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최소화하며 견딥니다. 지금 당장 사는데 문제없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결국 작은 문제들이 쌓여 곰팡이 핀 벽지처럼 건강을 좀먹고 터진 수도관처럼 더 큰 비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래된 집의 곰팡이와 습기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낡은 전기배선은 화재의 위험을 높입니다. 문턱이 높고 미끄러운 욕실은 낙상사고의 주범이 되며 어두침침한 조명은 시력을 해치고 우울감을 키웁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찾아와도 냉기가 감도는 집,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이라면 누구라도 방문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어져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하는 부담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월세 70만 원은 1년이면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머무는 공간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가치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집을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가꾸는 것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자 은퇴 후 삶의 품격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건강과 행복을 요리하는 시간, 식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먹는다는 것은 1년에 1000번 이상 음식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쫓겨 대충 한 끼 때우기 일쑤였지만 은퇴 후의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따라서 식비 역시 단순히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느냐가 핵심인 투자 항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과 채소, 근육을 지켜줄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돈이 아깝다며 값싼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아침은 라면 한 그릇, 점심은 3,000원짜리 백반, 저녁은 김치와 밥만으로 해결하는 식사가 반복됩니다. 당장은 식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결국 아낀 식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의료비로 새어나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 지혜로운 은퇴자는 식비를 미래의 의료비를 줄여주는 보험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를, 점심에는 영양 가득한 정식을,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준비합니다. 식비로 월 80만 원 가까이 지출하지만 그는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장을 보고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갑니다. 식사는 또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끈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외식,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수록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여기에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더한다면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제철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다듬는 과정은 그 자체로 훌륭한 소근육 운동이자 두뇌 활동이 됩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든 음식으로 가족과 함께해야지라는 생각은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정서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대형마트보다는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 속에서 더 신선하고 저렴한 식재료를 구하고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의 식사는 생존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3번 작은 식탁 위에서 건강을 챙기고 행복을 느끼며 소중한 사람과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3번째, 예방은 치료보다 저렴하다. 의료비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는 노후 자산을 순식간에 갉아먹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5세의 의료비는 65세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질병 발생 가능성과 치료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말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가 아니라 아프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한다는 생각에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검진은 물론 치과, 안과, 골다공증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내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동안 통증은 극심해졌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면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김 할아버지는 60대 초반에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 덕분에 부담 없이 정기검진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초기에 병원을 찾아 관리했기에 그는 지금도 수술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손 의료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최소 500만 원 정도의 응급의료비를 별도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쓰지 않더라도 언제든 기댈 곳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더 큰 병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특히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루기 쉬운 치과 치료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눈 관리는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저렴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관리받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4번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삶을 채우는 시간, 여가비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막막함과 무료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단순한 심심풀이를 넘어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가 활동에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무슨 여행이야? 집에 있는 게 최고지.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고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성공적인 은퇴자들은 여가 활동을 삶의 활력소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월요일에는 등산 모임, 수요일에는 서예 교실, 금요일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일주일을 알차게 채웁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남짓한 여가비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여가 활동은 치매를 예방하고 수명을 늘린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부담 없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돈 10,000원, 20,000원으로 참여하는 실버 요가, 노래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 역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등산, 걷기, 자전거, 독서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입니다. 여가 활동은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장을 풍요롭게 채색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열쇠, 마음가짐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얽매였던 책임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 인생 2막의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은퇴를 자유와 재창조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꿈을 펼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을 풍요롭게 설계합니다.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작은 전시회를 열고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세상과 연결됩니다.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태도가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면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은퇴를 쓸모없어지는 시기, 사회로부터의 퇴출로 느끼며 무기력에 빠집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해라는 생각에 갇혀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세상과 단절됩니다. 결국 우울감과 외로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 바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4가지 중요한 투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위한 주거비, 건강을 위한 식비, 미래를 위한 유료비, 그리고 활력을 위한 여가비. 이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당신의 식탁을,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가치 있게 투자하며 풍요로움을 만들어가는 삶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투자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2막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품격 있기를